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 도대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트레이딩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지, 또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ICT로 나스닥 선물 차트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ICT 이론은 어떤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캔들만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차트가 깨끗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처음 이론을 배우고 또 시작할 때에는 이러저러한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학습하고 또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표시를 해보게 되면, 우선 이 부분이 조정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월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리퀴디티 수입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리퀴디티 수입은 이렇게 X로 표시를 하곤 합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잡은 그런 사람들을 저점을 한번 내림으로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스탑로스를 터뜨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퀴디티 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 여기서도 또 수입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오더블록으로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캔들 두 개를 또 오더블록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캔들 하나만 이렇게 오더블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MMBM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난 반전 구조, 이것은 SMR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머니 리버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입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오더블록에서 지지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브레이커 블록에서 지지가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오더블록을 터치하지 않고 가격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가격 이동을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브레이커 블럭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 SR 플립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한 차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맞고 가격이 뚫은 이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브레이커 블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오더 블럭인데 가격이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FEG를 형성하면서 기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런 캔들을, 혹은 캔들군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브레이커 블럭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더 블럭에서 저항이 나와야 되는데 강하게 뚫렸고, 또 이후에는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을 셀 사이드라고 하고요. 오른편에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바이 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그리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오더 블럭의 위치는 이러한 위치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위치들에서 저항이나 아니면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뒤바뀌는 SR 플립이 현상이 이러한 영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중첩이 된다면 더 확률 높은, 신뢰도 높은 그러한 진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였고요. 이후에는 최근으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긴 꼬리를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이렇게 FEG가 있었고요. 가격은 이러한 갭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FEG 영역을 리밸런싱 해주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오더블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캔들 하나만 오더블럭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FEG와 또 오더블럭이 중첩이 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의미 있는 곳에서 강한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런 가격대가 지켜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곳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반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이곳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매수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러한 의미 있는 오더블럭이나 아니면 FEG 영역에서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또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FEG 영역을 형성해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CB라고 하는 그런 FEG 영역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형성되자마자 다음 캔들에서 갭을 모두 채워준 모습입니다. 근데 채워주고 나서 이후에 또 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한다면 그러면 또 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갭이 중첩되는 구간을 BP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 캔들이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일 정도 걸릴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BPR이 이대로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위쪽에서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BPR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BPR은 또 강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ICT적으로 차트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격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ICT는 기본적으로 지수와 또 외환,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분석을 했을 때 잘 들어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코인에도 통하고 미국 주식도 통하고 국내 주식에도 통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차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날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강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쉽게도 어떤 수입이나 이쪽 가격이 지켜질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일리어 스윙이 발생한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꼭 이쪽까지 내려온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퀄 로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도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수입을 하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깊게 찌르긴 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꼬리로 말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수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큰 관점에서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각 분석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ICT 이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백테스팅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어찌되었든 이퀄 로우가 수입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여기가 하나의 오더블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또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범위를 잡아서 이러한 오더블럭을 또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형성된 오더블럭을 터치를 하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후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ICT는 사실 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이론은 아니고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우시고 실제 라이브 차트에서 적용을 해보셨을 때 이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ICT가 통하다고 느끼고 계시고요. 제가 일전에 교육에서 이러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감이 된 투표인데 사기가 아니라고 그리고 시장에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90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뭐 매매 일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을 때 시장에 통하는 것 같다. 표현해 주신 분이 70분이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었고요. 그리고 배워봤더니 시장에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투표가 있었는데요. 아직 투표가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실전 매매에 적용했을 때 잘 통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아무래도 지수를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또 지수에서 잘 통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코인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코인에서도 잘 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은 차트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ICT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도 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ICT 이론 자체가 미국인이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도 통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에는 통하느냐? 이제 백테스팅을 해봐야 되는데 제 의견은 국내 주식에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교육에서 이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에서 나온 말씀 중에 국내 주식에도 잘 통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냥 뇌피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또 실전 매매해보고 매매일지도 적어보고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행히 ICT를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통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ICT 이론의 키워드는 유동성이고요. 리퀴디티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불균형입니다.
임밸런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ICT에서는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를 유동성을 찾아서 움직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모두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유동성을, 리퀴디티를 찾아가고 또 불균형, 임밸런스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탑로스가 몰려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고점과 저점이 되겠고요. 불균형, 임밸런스는 갭이 있는 곳을, 매수, 매도가 불균형하게 일어난 곳을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FEG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딩을 배워야 하는가? 트레이딩 이론 중에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 하는 점은 처음 트레이딩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주변에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배워야 했고요. 그래서 근 2, 3년 동안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트레이딩을 이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 단톡방에 들어가서 고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새가 좁쌀을 쪼아 먹듯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매우 자그마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지식들이 언제 주어질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톡방에 계신 그런 고수분들은 가끔 이렇게 팁을 던져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식으로 배워서는 5년이고 6년이고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도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내용만 부분만 떼어서 다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배우기 위한 매체로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고 본인이 책을 사든 아니면 더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커리큘럼을 쫙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소화하기 쉽게 제공을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컨텐츠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몇몇의 진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돌려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흥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편 보다가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채널에도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컨텐츠들은 의미가 없는 컨텐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교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을 올려봐야 물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채널에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트레이딩을 배웠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그 사이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누구한테 배워야 하며 또 시장에는 실제 차트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런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다 흩어져 있고 또 인터넷에는 모두 주장하는 것들이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엘리엇 파동을 먼저 배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볼린저 밴드로 성공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동평균선으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RSI도 사용해보고 맥디도 사용해보고 이동평균선도 사용해보고 스토캐스틱도 사용해보고 뭔가 잡다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딩 이론 혹은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깊이 있게 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테스팅도 해보고 또 통계도 내보고 이리저리 여러 방법으로 될 때까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ICT를 처음 배우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이론을 선택하시든 이론이 일단 혹은 기법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캔들만 사용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어떤 오실레이터나 아니면 어떤 구부러진 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지표들은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라는 것은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재해석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행성이고 캔들의 그 정보들이 이미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오실레이터나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해석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오실레이터나 아니면 이동평균선 등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오실레이터와 또 캔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체화가 되어서 시장을 직감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 조금 더 체계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 이론을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이론을 배우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오실레이터가 됐든 아니면 엘리엇 파동이 됐든 ICT가 됐든 하모닉 패턴이 됐든 같은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어떤 한 이론이 축이 되어서 그 뒤에 필요한 부분들을 떼와서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각의 이론들을 조금씩만 취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이론을 정하셨다면 그것을 깊이 파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뼈대가 되어서 주축으로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살을 붙일 뼈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산발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파편적 지식일 뿐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워보았는데 그렇게 이후에 살을 붙이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은 ICT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엇 파동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고요. 하모닉 패턴은 시장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큰 관점에서의 시장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러한 해석에서는 ICT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책과 유튜브, 백테스팅, 통계, 또 멘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교육, 트레이딩 교육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각 수강생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리뷰를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트레이딩 이론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 저는 여러 가지 트레이딩 이론을 굵직한 것들을 배워봤는데 ICT가 가장 괜찮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서든 ICT가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커뮤니티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MC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CT는 기본적으로 조금 심화된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SMC는 사람들이 시장에 적용하기 쉽게 그런 어떤 세력 이론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낸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CT 창시자인 마이클 허들스턴은 SMC가 자신의 그 ICT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MC 쪽은 ICT를 아마 SMC에서 ICT가 파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에 적용했을 때 통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무엇이 되었든 어쨌든 하나를 좀 깊게 배우셔서 일종의 뼈대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거기에 살을 붙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ICT나 아니면 이제 ICT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시고 시장에 적용해 보시면서 그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기라고 느껴진다면 이제 굵직한 어떤 하나의 이론은 제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른 이론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통한다면 굉장히 큰 수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고
일단은 이걸 해보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기니 뭐니 하는 분들은 이게 본인들이 직접 백테스팅 해보고 또 수년간 사용해보고 깊이 공부해보고 그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 글 하나 쓰고 그냥 그 블로그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죠. 판단은 각자의 선택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보니까 시장에 통하는 것 같다라고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입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이론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코인을 할 것인지, 국내 주식을 할 것인지, 미국 주식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이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오실레이터, 이동평균선 이런 것부터 배운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날렸고 2년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째에는 그나마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통계와 또 백테스팅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빌드업을 해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거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고요. 강의나 이런 것들도 강의팔이니 성공팔이니 이런 말들로 좀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저도 강의를 사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강의로만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얻고 싶다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할 점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혹해 보이는 것들만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한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또 시간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경험적으로 여러 개의 강의를 구매해보고 체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시고 시장을 해석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리고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일지 생각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어떤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잘 통하는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캔들만 사용하는 캔들 자체만 보고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어떤 이론들을 배울 때 혹은 트레이딩 기법을 배울 때 그 선택의 폭이 좁혀지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어떤 지표들을 조합해서 만든 오실레이터나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혹은 캔들을 사용해서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낸 지표들도 또 선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캔들 자체로 뭔가 해석을 하는 ICT나 SMC나 아니면 프라이스 액션, 뱅크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아니면 하모니 패턴도 캔들 자체만 보고 해석을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캔들을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엘리엇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네오웨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들만 놓고 보는 그러한 이론들로 좁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다 동원을 해보시되 각각의 길이 있을 때 이 길을 끝까지 가보기 위해서 적어도 수년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길을 잘 정해야 하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길을 가보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길을 선택했다면 무엇이 되었든 끝까지 한번 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파보고 나서 그 다음 이게 안 통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배울 때 그때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교차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교차점이 생겨서 조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백테스팅 해보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트레이딩의 모델이 그런
체화가 되었을 때 또 그때 계좌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진 않고 다른 어떤 이론을 배웠을 때 성공으로 가는 그런 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을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결정을 하시되 혹시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면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같은 차트를 보고 만들어진 기법이나 아니면 이론들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